이 기술이 이제 두산전자가 거의 글로벌 넘버원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단독 이제 픽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AI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전이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앞으로 장기간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직접 수혜, 간접 수혜 모두 다 누리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차트가 우상해 할 거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최소 2030년 되면 두산은 100만 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익이 지금보다도 저는 10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두환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서 투자를 하면서 두 아이의 아빠인 박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식이 더욱 핫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의 약간 일시적인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현재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고 이제 그리고 거기 거의 참모급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기용이 됐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제가 볼 때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사업가들이고 정말 똘끼도 정말 충만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바로 AI죠. AI 혁신으로 심지어 이제 미국 정부마저도 AI를 도입해서 다소 이제 경직돼 있는 그런 공직에 이제 AI 혁신을 도입해서 이걸 손보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을 이제 건실하게 만들겠다. 이제 가장 좀 경직돼 있는 그런 조직이 거의 뭐 공무원 쪽 아무래도 좀 효율이 떨어지고 거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연차만 이제 좀 쌓이면은 이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직돼 있고 좀 비효율적인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에요. 해외 거주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이제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좀 답답한지 이제 많이 체험하실 텐데 만약에 미국이 이 공공 분야를 이제 AI를 도입해서 혁신을 이룬다 그럼 미국은 정말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AI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추진하는 정책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현재 이제 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도 죽지 않아요. 미국은 현재 다들 이제 그런 자산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를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침체는커녕 소비가 아주 탄탄한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 혁신 여기에 수혜받는 기업들이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잘 나가는 미국 주식과 상반되게 국내 주식은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해외 주식을 해야 된다. 특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제 국장은 끝난 걸까요? 저희가 해외 주식으로 고개를 돌려야 될까요? 지금 이 국장 정말 힘들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증시가 전체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잘 올라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이제 1등 주식인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D램,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중국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굉장히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대량 지금 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는 현재 약 10조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이제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땐 이 사업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지금 배터리도 지금 업황이 지금 아직까지 회복을 본격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주가가 눌려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힘을 못 쓰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고 계속 이제 돈이 지금 미국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코인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이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느리지만, 비록 미국의 그런 대표 주식들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이런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력 쪽도 여전히 좋고요. 뭐 방사는 최근에 좀 꺾이긴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 아직 펀더멘탈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힘든 건 이런 큰 형님들이 힘을 못 쓰는데 각계 전투로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성장이 나오고 있는 주식이 희소하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있지만 희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외면할 때가 기회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국장이 어렵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었죠. 지금 기회라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밸류업에 드디어 이제 눈을 떴고, 지금 금투세가 이제 폐지되는 게 이제 거의 확정됐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좀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한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법 개정만 이루어지면 정말 많은 돈을 들어오려고 이제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상법 개정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상법 개정을 이루고 주식 시장을 부양하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내수를 좀 키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문제는 이제 좋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희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런 기업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갈 때 이제 그런 회사의 주식들이 가격이 지금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이때 잡고 내가 기다린다면, 상법 개정이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 외국인들이 돈을 이제 본격적으로 쏠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그 한을 좀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지만 결국 이제 그 흐름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 흐름은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좀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주식시장에 가져올 변화나 트렌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당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 원전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규제를 이제 철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가 AI 시대로 이 변화의 가속화 지금 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좀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백악관의 AI 차르 임명 검토. 이 차르라는 건 이제 러시아 말이에요. 왕을 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이제 AI 왕을 이제 임명을 해서 이 정부 공공 분야에 이제 혁신을 가져오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칩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 이유가 이제 빅테크들의 투자였잖아요. 근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근데 빅테크들의 이제 투자가 AI 집중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AI 이제 엔비디아 칩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AI 혁신을 이제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겠죠? 네, 거기에 AI 관련 투자가 또 이제 더 많이 집행이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해 봤을 때, AI 인프라 투자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집중해야 될 것은 AI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도 AI, 네.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네, 이런 말씀. 그래서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와 협력해 사회보장, 혜택 부정 이용, 사기, 남용, 낭비 근절의 모든 분야의 AI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반복되는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은 사람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효율화를 좀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잘려나가겠지만 그만큼 미국의 재정은 튼튼해지겠죠. 그럼 잘려나가신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데서 또 잡을 구하고, 미국이 이제 가장 인플레가 극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AI 효과로 인해서 인건비도 좀 어느 정도 좀 인상이 좀 자제가 되겠구나,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제 AI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전이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앞으로 장기간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관련해서 또 뉴스 보고 한번 차트도 한번 같이 네네. 보시죠. 예. 자, 이 기사의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이제 쪽 뉴스 기사인데요. 네.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2027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의 40%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트너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을 아무리 많이 제조해서 서버를 구축한다 해도 거기에 쓸 전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뭐다? 전력이라는 거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거기다 무탄소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 특히 SMR 쪽에서 이 빅테크들이 다 이 원전에 하나씩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각자 파트너를 정해서. 이런 큰 이제 흐름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SMR 파운더리 역할을 하게 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수혜가 저는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흐름이 괜찮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시장 상에 지금 아주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거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8월 5일 저점을 이 8월 5일 기점으로 15,000원에서 그래도 2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주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외국인의 이 수급을 저는 중요하게 봐요.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이제 예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걸 이거 보실 수 있죠. 기관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기관의 자금도 같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식이 22,5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저는 이제 위가 상단이 열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따 22,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25,000원은 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라인을 거쳐서 3만원을 돌파하고 그 위로 계속 쭉 가지 않겠나. 이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이죠. 제가 주식을 이제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은 이제 매출액이에요. 파란색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전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요. 왜냐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직까지는 자회사로 바켓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에 연결해서 이제 그 이익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ROE,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이렇게 저는 중요하게 이제 이 네 가지를 보고요.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2010년대 74,000원 갔었어요. 그게 2020년에는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거의. 왜 이렇게 하락한 건가요? 이게 기업이 이때 이제 두산 바켓의 부실화 그리고 두산 건설의 부실화로 인해서 이 회사가 상당 기간 좀 사업이 부실화됐었어요. 두산 건설과 바켓의 이제 그런 막대한 부채를 이 회사가 짊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업이 이제 본업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겪게 되고, 거의 이때는 또 이제 주요 원인이었던 게 탈원전이었죠. 탈원전.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간 동안 이 회사의 안정적인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적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굉장히 힘든, 거의 이때는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망한 때 이 회사가 부도난다는 설이 돌아서 그때 2,000원까지 빠졌었고요. 2,000원이요? 네. 지금 2만 원이니까 이제 10배 올랐죠. 이 바닥에. 이렇게 보면 이게 주식이 참 쉬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저때
눈 감고 샀어요. 근데 막상 이때는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까지 네. 빠졌었던 거고요. 근데 그게 탈원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원전이 필요한 이제 전 세계적인 전력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다시 원전이 이제 대두가 되었고, 그 두산그룹 같은 경우 구조조정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이 회사의 매출액이 보시죠. 이때를 저점으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죠. 네. 앞으로 우상향이 늘어도.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역시 이거는 이 빨간색은 이제 앞으로 이제 컨센서스예요. 증권사에서 이제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의 이익을 전망하는 컨셉.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이런 기업들의 차트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기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회사의 차트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그 그림을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려면 이 회사의 미래 업황을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 원전 수주, 체코 원전 수주를 했듯이 이제 다음번 폴란드, 이제 동유럽 쪽에 수주가 계속 터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이제 SMR 파운더리로서 두산에너빌티의 역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면서 이 회사의 그래프도 역시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국내 주식의 흐름을 좀 반전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연말이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집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죽을 쓰다 보니까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지금 계속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힘이 없는데 그래도 12월 달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 배당을 노리는 외국인의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상법 개정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상법 개정에 이제 외국인이 정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먼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따라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AI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섹터가 어느 섹터일까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 전력이죠, 전력. 네. AI 칩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AI 칩이 있고 서버를 돌리는데 지금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기. 그렇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셔야 돼? 전력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제 두산 에너빌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두산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시티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두산을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의 유일한 수혜자다. 지금 주가에서도 40%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두산이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칩, 이게 블랙웰이거든요. 네. 지금 블랙웰에 나왔고 또 내년에 나올 로빈이라는 그 칩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두산이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이제 설이 지금 유력히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이 생산하는 이 CCL 동박적층판이거든요. 동박적층판. 이 CCL이 서버와 스마트폰, 전자제품에 사용된 인쇄 회로기판 PCB예요. 그러니까 PCB. 우리가 이 컴퓨터에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보면 그 기판 혹시 그게 PCB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컴퓨터 안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적인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가 앞으로 자율주행이 이제 탑재가 되면 그 하나 자체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PCB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의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두산이 생산한 이 CCL이 그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생산한 이 블랙웰은 대용량의 이 정보를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CCL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엄청 큰 양의 정보가 빠르게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CCL은 이 정보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튕겨져 나가 너무 빠르다 보면 가다가 이제 돌뿌리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탁 해서 이제 튕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면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평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이제 두산전자가 거의 글로벌 넘버원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단독 이제 픽을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웰이 이제 지금 날개도 지듯이 팔리고 있어서 이제 두산에 관련해서 지금 수주량이 아마 급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25년 두산의 AI 관련 매출이 3,630억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무려 90% 증가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이익이 거의 2배 정도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보는 이제 두산의 이제 차트예요. 두산도 2020년 코로나를 저점으로 25,0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그게 2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10배가 올랐죠. 네. 제가 집중 매수했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었냐면 이 회사의 구조조정 그리고 특히 이제 두산전자의 성장성을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근데 그 두산 관련해서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면 모두가 부정적이었거든요. 이 탈원전 시대에 무슨 이제 원전과 관련된 주식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정적이고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기회란 것을 직감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 바탕에는 이 회사의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부실이 다 털려져 나갔던 거 2022년도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지금 오를 건데 컨센서스가 어떻죠? 계속 우상향하죠. 네. 전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두산이 가진 엔비디아 블랙웰의 이제 수혜가 이제 바로 내년부터 그게 우리가 체험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현재 전 이게 3천억 이상 지배주주 순이익이 여기에는 25년도에 2,344억으로 잡혀 있지만 전 3천억 이상 그리고 26년도에는 뭐 이렇게 4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럼 이 회사의 차트는 아까 CT에서 분석했던 대로 그런 고공 이제 성장을 한다면 결국 주식은 꿈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꿈이 있어야지 이 회사의 그래프가 아주 좋아져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비디아 단독 납품이라는 직접 수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원전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간접 수혜, 그러니까 직접 수혜, 간접 수혜 모두 다 누리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차트가 우상향할 거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 관련해서는 뉴스 기사 또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이제 원전만 하는 보통 이제 원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전력관에서 이제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즉 이제 기저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이 있고 가스 발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전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독보적인 건 원전이지만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사우디 가스 발전소 2기를 짓는다. 이거 이제 수주를 한국전력과 같이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수주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가스 터빈이거든요. 네.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핵심 부품인 이 가스 터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 터빈, 이 터빈 이 날개 하나가 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수천만 원에 이 하나가.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지 보수 관리비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출을 했고 신규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탄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길이 너무나 먼데 그 중간 과정으로 이제 가스 발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당장 시급하니까. 왜냐하면 원전은 너무 멀고 이게 완공되는데 거의 10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급하게 이제 예산을 책정하고 수주를 한다 해도 10년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력이 이미 당장 지금 시급한데 그걸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 발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 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석탄 발전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적고 그리고 건설 기간이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비교적 짧다 보니까 지금 가스 발전이 대두가 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두산이 국산화한 이 가스 터빈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국내에서 이게 됐고, 이게 이제 지금 사우디에 지금 최초로 그러면 수출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이제 멀티플도 이제 상당히 이제 향후 미래 기대되는 성장이 여기서도 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스터빈에 이제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두산 에너빌티는 미국도 이렇게 AI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대. 전 세계가 이제 서로 이제 그러면은 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했어. 반드시 이제 전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도 왜 이렇게 사우디도 우리나라 와서 뭐 네이버하고 AI 뭐 정부 구축하는 그 혹시 뉴스를 보셨었나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우디에서도 이거 AI 정부 이제 이거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현재 손을 잡고 디지털 정부를 지금 건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우디도 같다는 거죠. 사우디도 빨리 AI로 인해서 이런 공공이라든지 제조 분야를 빨리 혁신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전기가 지금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전력을 가스 발전으로 이제 먼저 했고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수주를 했다. 지금 이 내용 이렇게 크게 연결 하면은 이제 그런 관련 사업이 어디가 이제 성장하는지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먼저 큰 틀에서는 AI가 항상 최선두에 있고요.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발전 사업을 누가 해줄 수 있냐. 지금 여기에 지금 큰 기회가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 중인데요. 뭐 미국에 상장하라는 의견도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밥캣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2년 전에 이제 두산에서 이 밥캣이 원래 미국 회사였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국내에다 상장을 시킨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밥캣 관련해서 합병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듯이 이제 밥캣이 이제 비교 대상들을 보면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캐터필러라든지 디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보통 PER이 거의 한 10 이상,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한 15, 20 정도가 이제 적정 밸류를 받고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밥캣은 PER이 5예요. 그게 이제 같은 회사인데 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PER이 15, 20 이렇게 받지만 한국에서는 5를 받고 이게 바로 미국 시장과 이제 국내 코스피의 이런 극심한 차이를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밥캣에 지금 어떤 펀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보신 건데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의 두산 밥캣 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획득을 하고 이제 그 두산 밥캣 주주들을 위해서 밸류업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안이 제가 말씀드렸지 같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3분의 1, 4분의 1의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미국에 상장하면은 주주들도 다 해피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좀 있나요? 저는 많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대주주의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아무래도 미국이란 선진 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좀 대주주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야, 밥캣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달라, 보여달라.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배당을 늘리고 아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래에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지금 주가 대비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자, 저는 두산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이게 2030년이 되면 최소 100만 원 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단지 이제 회사의 주가가 이제 10배 오른다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100억을 벌던 회사가 1000억을 벌게 되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10배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도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왜죠? 이건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하는 기업에는 멀티플을 많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장 회사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미래의 혁신이 여기 이 기업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수급들이 여기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이 그 과정에서 상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그냥 평범한 기업은 한 7, 8,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7, 8을 받다가 10을 받고 거기다가 15를 받게 되면서 이익은 10배 성장하는데 주가는 거의 한 15배, 20배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두산도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이 회사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없던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가 가진 미래 성장 사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멀티플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최소 2030년 되면 두산은 100만 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익이 지금보다도 저는 10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만 원도 그래서 좀 겸손하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뭐 두산도 있지만 두산우도 있고 한데 두산우에 이렇게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주 너무 좋죠. 지금 두산 본주 가격 지금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선주는 현재 96,900원.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밸류업에 적극 이제 참여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두산은 자사주 18%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소각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산이 최근에 이제 이거 기업 가버넌스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중심을 이제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두산이 가장 지분을 많이 보유한 로보틱스 밑에 이제 두산 파켓을 두게 되면서 결국에 최종 수혜는 결국 두산 지주가 가져가는 거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즉 대주주는 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제 두산의 대주주는 이 두산 지주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산의 이제 박정훈 회장이 이 두산 지분을 7%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두산 박정훈 회장 일가 친척들이 다 고루고루 이 지분들 다 나눠 가지고 있어. 2%, 3%씩. 그러니까 이 두산 지주의 가격을 올려야지 이 전체적인 박씨 일가들의 이익에 부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진의 이런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야지 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대출을 받아서 이 증권사로부터 이 주식을 담보로 잡혀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배당을 받아서 이제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두산 대주주는 두산의 주가 상승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작업도 했다. 저는 이제 그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신사업은 다 두산 지주 밑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이제 아래에 있는 뭐 에너빌리티나 로보틱스나 뭐 이런 기업들도 다 투자하기에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를 보잖아요. 네. 이게 이 회사가 미래 전망은 좋은데 터무니없이 비싼지 아니면 싼지 저는 이걸 판단하거든요. 저는 왜 두산에 투자를 할까요? 이게 싸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회사가 미래 성장 전망도 좋은데 가치가 싸다고요. 근데 로보틱스 물론 좋죠. 미래에 이제 AI 다음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게 로보틱스야. 그 AI는 두뇌가 되고 손과 발은 이제 로보틱스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이게 자동화로 되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두산을 욕하시는데 언론사에서 너무 지금 이게 집중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네, 두산에 대해서. 일반 주주 등쳐먹는다. 뭐 그런 이미지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주가도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저는 괜찮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가진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 다시 그때 주가 좀 흐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언론사에서 집중 포격을 받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게 그게 좀 리스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전망하시는 두산을 쭉 관찰을 하다가 이런 지표가 나타날 때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걸 제가 이 앞전에서도 이제 매크로 관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회사가 저는 이것만 봐요. 어떤 뭐 악재가 뜨잖아요. 최근에도 뭐 무슨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뭐 전쟁이라든지 뭐 금리 문제, 무슨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전 딱 이것만 봐요. 어떤 뉴스를 딱 듣자, 어떤 악재 안 좋은 것들을 듣잖아요. 그게 내가 투자한 이 회사의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만 저는 판단해요. 근데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이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가만 빠진다? 사람들의 심리만 안 좋다? 그게 기회죠, 그때는. 그때 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는 실제적으로 이익을 건드렸죠. 네. 그때 셧다운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두산도 그때, 공장을 못 돌리는 상황이 됐는데,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도설이 그때 돌았던 거야. 실질적으로 그때 매출과 이익이 떨어졌죠. 그럴 때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한 회사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지죠. 그렇다면 뭐 약간 조정을 받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가장 좋은 뭐 투자 방법이 근데 될까요? 그런 걸 잘 모르면 그냥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적립식으로 그게 가장 좋고요. 이제 그런 대중들의 심리까지 이용하시려면 저처럼 이제 막 공부를 하셔가지고 트레이딩도 좀 하시고 이러려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매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의 이제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꽃이 필 건데 저는 그 시점이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사업이 그때 꽃을 피는데 와 우리는 매일매일 주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죠. 그렇죠? 내가 어제 팔았으면 오늘 또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우리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이 꽃이 피는 그 시점까지 가져가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우리 눈앞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에 마음이 뺏기지 마시고 회사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이제 회사에 이제 발전하는 방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같이 동행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두산을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이 회사가 지금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꼭 살펴봐야 될 지표는 뭐라고 보시나요? 큰 이제 트렌드죠. 두산이 왜 올랐죠? 왜 오른지 그 이유를 보면 두산전자의 성장 그리고 원전의 성장이죠. 원전수 이 두 가지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잘못되었으면 그때 팔아야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제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동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왜 투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리고 그 투자가 틀렸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기관이나 큰 손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고 하면 다 거기를 우르르 몰려가서 사고 또 그러다가 또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박도환 투자자님께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유튜브 출연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출연을 했죠. 생각을 좀 고치고 다르게 다시 나온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수십 분의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이제 계좌가 이제 너무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저를 이제 잘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때 에코프로가 150만이었었고 제가 이제 달란트나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도 그때 강력하게 제가 경고를 드렸었어요.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때 강력하게 경고를 드렸었어요. 하지만 그때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이 저를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댓글들이었고요. 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1년 지나서 이제 그런 대부분의 주식들이 3분의 1 토막이 났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좀 인생이 망가지신 분들이 여기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지금의 사태를 전 예견을 했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듣는 이유는 단순하죠.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야. 어떤 오르는 자산을 내가 정보를 듣고 그걸 매수를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기가 막히게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축구를 하면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을 하려면 공격이 화려한 팀보다는 반드시 수비가 강해야 돼요. 수비가 강한 팀이 꼭 이제 우승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이제 갈락티코 이제 정책을 펴지면 각 분야의 최고의 이제 인기 스타들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슈퍼스타들이 왔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수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돈 벌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맨날 오르는 게 뭘까만 쫓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사기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작년에 2차 전지 광풍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이런 걸 당하는 게 이런 안 좋은 주식을 보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뭐 무서운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지 아무도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제 금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빨리 한시라도 탈출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별하는 그렇죠.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깡통신 사업 진짜였네. 2차 전지 AI 사업 한다더니 31%는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얘기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해서 일종의 이제 사기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바이오 같을 땐 바이오로 해먹고 2차 전지가 같을 때 2차 전지로 해먹고요. 이런 것들. 결국 실체가 없는, 대부분이 그냥 실체가 없는 회사들일 뿐이거든요. 저는 이제 금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려면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만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자, 몽골에서 이제 그 회사 말대로 이제 리튬, 정말 싸고 좋은 그런 고품질의 리튬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면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루트는 단순하죠. 여기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배로 이렇게 들어오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게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배로 들어오던가, 이런 두 가지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양이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양의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이죠? 신발이 보이죠? 신발. 그리고 뭐 PVC용 발포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발 밑창 만든 회사예요. 지금 SK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이 회사가 배터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회사가 SK온이 지금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수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SK의 알짜 이제 사업인 SK ENS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붙여주는 것까지 단행을 했고요. 그 정도로 이 배터리라는 게 정말 이제 만들기 수율 잡기가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신발 밑창 만드는 기업이 2차 전지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몽골에 이제 가서 리튬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를 보시면 보통 이제 한 2010년대부터 보면 이익 수준이 거의 한 5억, 30억, 37억, 뭐 한 7억,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그냥 회사예요, 그냥. 자, 근데 지금 아까도 보실 때 이 회사의 본업이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신발 밑창 만드는 이런 사업은 거의 지금 중국한테 거의 지금 밀려서 고사 직전이겠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미래 비전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회사의 지금 매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죠,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33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600억. 지금 이익이 지금 급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회사는 근데 놀랍게도 시총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거의 2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현재 27,900원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시총이
1조 2천억이 넘어요. 아직도. 자, 1조 2천억이라는 시총이 이제 합리화되려면 제 기준에서는 최소 이 회사가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이익이 500억 이상은 나줘야 돼요. 최소. 근데 이 회사는 어떻다? 적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뭐 겨우 막 한 몇 억 단위로 벌던 그런 신발 밑창 만드는 회사였다. 이런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고, 이거 보시면 저희 이제 거래량을 이제 보세요. 이 거래량을.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엄청난 거래량이 이때 터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막 무섭게 올랐네요. 자, 7,000원에서 20만 원까지 이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도대체. 거의 한 250배가 오른 거야, 거의. 최근에 이제 이 금양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건강 악화를 사유로 사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직하기 직전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다 팔고 나갔어요. 이 사람이 삼성 SDI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금양이 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그런 스토리를 짰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건강 악화돼, 이건 아무도 모르죠. 네. 왜 나갔는지.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기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거에 희망을 거시면 안 되고요.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대기업 SK도 지금 배터리가 제대로 지금 양산이 안 돼서 회사가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이런 일개 중소기업이 배터리를 개발한다. 그리고 그걸 성공한다. 그럼 포스코가 지금 리튬을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그걸 개발하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포스코나 LG그룹, 그럼 왜 그 몽골 가서 리튬 기업 개발 안 했을까요?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지금 리튬 수요처인데, 중국 기업들은 그러면 왜 몽골 가서 리튬 개발 안 할까요? 심지어 여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중국은. 몽골에서. 단순히 네. 기사나 주가만 보고 믿지 말고 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나 또 사실관계는 꼭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욕심에 치우치다 보면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좀 상식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항상 주가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식당을 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식당이 작년에 이제 매출 매출 5억에 순이익이 1억을 남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이 식당을 얼마에 인수한 게 적정할까? 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시총이 비싼데도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사도 되냐? 너무 비싼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판단을 하시지 않고 이런 바람잡이들의 이야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자신이 보유한 소중한 그런 재산들을 날리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에코프로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에코프로도 저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의 문제는 뭐죠? 가장 큰 문제는? 에코프로는 기존에 이제 이 회사가 보유한 알짜 돈 버는 사업들을 모조리 다 상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터리얼스, 뭐 계속 앞으로 그럼 이 회사는 결국 페이퍼 회사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알짜 사업들을 다 이제 상장시켜 나가는 거는 결국 이 밑에 자회사들 지분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지분 가치는 말 그대로 페이퍼의 가치일 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회사가 실제로 회사의 가치는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돈이 얼마가 유입이 되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주회사는 실제로 돈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렇게 되면 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아야지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산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두산 자체 사업을 하잖아요. 두산전자란 알짜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근데 에코프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돈 버는 사업들을 모조리 다 상장을 시켜버리고. 그럼 이 회사는 실제 벌어들인 수 있는 돈은 이 자회사들의 배당 수익일 뿐인데,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어떻죠? 엄청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배당커녕 적자 마이너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회사의 가치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여기까지 이 밑으로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분할 전에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에서 8만 원가 맞췄죠?
굉장히 싸 보이죠, 이 회사.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갔었다가는 큰일 난다. 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꼭 그 기업을 볼 때 펀더멘털에서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것만은 아무리 귀찮고 뭐 시간이 없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요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바로. 지배주주 순이익. 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왜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야 되냐면, 에코프로 BM도 실제 그 재무제표에 찍히는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달라요. 네. 그 이유는 이게 지분법으로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분이 거의 50대 50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합작회사에서 이익이 만약에 한 1000억이 났다고 하면, 실제로 지배주주 순이익은 500억, 500억씩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업이익만 봐서는 네, 영업이익은 거기 많이 뻥튀기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서 이걸 근거로 좀 가치를 계산하시는 게 적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가 볼 때는 PER이 20 넘어가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PER이 20이 넘어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사이클 사업이에요.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우리나라는 결국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의 실적이 망가진다고요. 네. 이런 사이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멀티플이 10 이상으로는 계속 평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 해도 15, 20, 특히 20을 넘어간다?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쁜 주식에,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좋은 회사가 너무나 비싸지면 나쁜 주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쁜 주식을 고르지 않도록 이런 지배주주 순이익을 근거로 해서 멀티플 20이 넘어간다는 걸 가능한 좀 배제하시고 보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사하고 주가는 조금 분리해서 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결국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죠. 네. 주식으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저 에코프로가 제가 나쁜 회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좋은 회사가 맞아요. 하지만 저 주식을 150만 원에 잡으신 분은 나쁜 주식을 사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3분의 1 토막도 더 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님이 주식을 보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통과한 주식들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 풀이 적은 거예요, 저는. 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집중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 깐깐한 그 기준에 통과되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깐깐한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링 하시는 기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제 집중 투자를 하지만 저는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되는 그런 주식들을 계속 매일매일 관찰을 하고 있어요. 몇 개만 소개해 몇 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시네요. 그럼요. 롯데이노베이트라고 이게 지금 회사명을 바꿨는데 이제 롯데정보통신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롯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전 앞으로 이제 롯데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할 거고 최대한 자동화, 무인화를 할 텐데 이 기업이 거기서 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서 대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31만 원 선에서. 여기서는 이제 대바닥이 나왔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제 길게 이제 패닉셀 한번 나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잡아 올렸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트가 아주 좋아 보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대주주 요건이 50억으로 많이 높여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12월,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12월 28일 기준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때 좀 매수하시면 단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50억 기준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무려 67조나 되다 보니까 큰 돈이 이제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50억 넘어가신 분들은 올해 이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일부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실 거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주식들은
이런 괜찮은 주식들은 좀 12월 28일 매수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전체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두산도 정말 수주도 많이 따고 정말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의 시간이 또 오게 되는 거고. 네. 이건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말이 이제 벌써 11월 말이 됐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또 이제 배당 시즌이 와요. 배당을 노리고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주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배당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11월 다 갔고 이제 12월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은 이런 거를 탁 집어서 좀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보면 삼성화재, SK텔레콤, KT 다 뭐죠? 배당주예요, 배당주. 예. 그래서 전 두산도 두산 본주보다 우선주가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 한두 달은. 배당주에 지금 투자를 하고, 배당이 나오기 직전, 배당이 이제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날이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매도를 하시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일상인데요. 사실 오를 땐 괜찮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표님만의 멘탈을 지키는 노하우가 있다면 뭘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적은 누구죠? 외국인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 멘탈 터트리기 전문가들이에요. 계속 이걸 주식을 계속 흔들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안에 초조해, 이런 공포에 부정적인 이제 이런 주식을 못 가지고 가게 하도록 그런 거 멘탈을 터트리는, 얘네들은 완전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또 무기가 있죠. 공매도를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급락을 막 시키면, 그럼 여러분들이 못 버티게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기관 투자자나 이런 애들은 매 분기마다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단기 이익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이제 급락도 시켜서 물량도 뺏고, 막 이런 거 올라간 주식을 더 위로 못 쫓아오게 더 보내고, 막 이런 플레이들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이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우리는 누가 뭘 하지 않잖아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어도 그냥 내 마음 하나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과 관련된 제가 시를 한 번씩 쓰거든요. 산책을 자주 다녀요, 저는. 항상 이제 매매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온갖 인간들의 이제 탐욕, 공포 이런 것들 항상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씻어내는 저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갈대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이제 이런 창작 시가 있는데 한번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투자의 뿌리. 갈대는 매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줄기를 지탱하는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매일 주가의 변동폭을 보며 마음이 흔들린다. 바람은 투자자들을 쓰러뜨릴 것처럼 맹렬히 불어오지만 이 바람 또한 지나갈 뿐이다. 세상의 변화와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란다. 그것이 투자의 뿌리이다. 예. 너무 멋진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바람은 또 세차게 불어오죠. 막 두산 막 5%씩 빠지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평가액만 보면 막 수억씩 까이잖아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갈대도 똑같잖아요. 갈대도 오늘은 막 북풍이 불었다가 서풍이 불었다가 막 이런 그 바람에서 막 계속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갈대가 쓰러지지 않는 그 중심에는 이 깊숙이 박혀 있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뿌리. 우리 투자자들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 바람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이 내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 이 굳건히 잡아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기업의 성장, 이 세상의 혁신,
그거에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의 기술이 그걸 동참하고 있다. 내가 이 회사 동참한다. 그게 이제 내가 학습하고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면 내 마음에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자란다. 이 믿음이 바로 내가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된다. 뿌리.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그걸 이해하시고 계속 이거를 계속 되뇌어야 돼요. 이게 쉽게 내가 한두 번 내가 그냥 어떤 전문가 얘기 듣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것이 절대 안 돼요. 내가 학습하고 이게 일종의 수양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아무리 세찬 외풍이 불어도 그 바람에 태풍에도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걸 기회 삼아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투자로 또 성공할 수 있는 네. 이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정말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달려오셔서 또 좋은 시까지 읊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계속 되뇌이시고 제가 이제 좀 게으른 투자자라서 잘 블로그 같은 거 유튜브 잘 관리는 안 하는데 이런 걸 한 번씩 이제 올려요.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시도 한 번씩 써서 제 블로그도 한번 찾아오셔서 이런 정보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